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노태학 위원장이 약간의 사과 말씀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면피용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제대로 감사를 받든가 그렇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나오든가 어떤 그렇습니까?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다른 기관에서 어떤 감사를 받겠다든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현재 시끄러우니까 일부 면피용으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과를 한 거 아닌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적으로는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본투표도 수개표로 하는 것이 참 말이 그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느 나라처럼 아주 투명해지겠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나라가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 아주 그저 대만이 그렇게 하고 있죠. 아주 투명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지금 언제부턴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매일 밥상에 지금 안주처럼 올라오고 술집에 안주처럼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하이패스로 또 취업되는 거, 그 점에서 해외 파견해서 해외 그 나가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거기서 시간 떼다 오는 거, 사실 해외에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너무 또 광범위한 3,000명이나 필요가 없는 그런데 사실 선거 몇 분 합니까? 그럴 때만 잠시 일이었는데 그때도 별로 할 일이 없대요. 그런데 그런 많은 인원을 가지고 1조 원이나 쓰면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그죠 지적이 나오죠. 사실 이렇게 수개표 하면은 지금 대학생들 알바 자리가 없어서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일부자들에게 여러 가지 알바 자리를 줄 수가 있고 또 용돈 벌이를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알바를 또 시켜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뭡니까? 전혀 선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데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무슨 이득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말도 없고 그지 않습니까? 전혀 앞으로 부정도 없어지는데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는 자들이 범인이죠. 그래서 이게 참 괴상하다. 이렇게 왜 누구나 투명해지고 누구나 나라가 깨끗해지고 말썽이 없어지고 누구나 평등한 것을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시끄러운 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인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인력이 지금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려고 할까요? 수개표하고 사전투표제 없애버리면 지금 이 많은 문제점, 이 많은 선거 관리에 그죠? 나타난 부정 투표가 얼마나 지금 얼마 전부터 오랫동안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은 또 선거 부정 투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날뛸까요? 그저 길이길이 날뛰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득보고는 게 없으면 왜 그렇게 길이길이 날뛸까요? 그래서 수개표가 가장 마땅하고 사전 투표는 없어져야 된다. 그 장동 의원이 이렇게 뭡니까? 69년 6월 2일 생인데요. 기후년에 기사월에 모신일주인데 보니까 원래는 그 관이 오히려 명예가 올라가는 그런 운이라서 원래는 한 건 제대로 했지 않나. 그래서 장동 의원이 바로 사전투표제를 없애자고 지금 발표를 했죠. 그에 대한 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는 최상무과 박수영 의원의 관계에 대해서 또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발의한 사전투표 폐지법에 많은 분들이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선거제도를 개선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사전투표 폐지법이 부정선거론의 편성이라는 것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전선거제도 폐지 찬성 여론이 48.5로 반대 여론보다 높았습니다. 사전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방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더해져 국민적 불신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비리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아니면 언제 철옹성 같은 선관위의 기득권을 허물고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까지 편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선관위를 시혜법권으로 만들어버린 지금의 선거 부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선거제도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역할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지적을 감내할 것입니다. 사전투표 폐지의 대안으로 금토일 주말 투표를 제시한 것에 대해 투표 관리와
투표율 저하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3일 동안 투표지를 이동시키지 않고 투표 참관인 등이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한다면 국민들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주말에 투표를 하면 젊은 세대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젊은 정을 표미하는 발이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와 의식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길거리와 광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2030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청년을 위하는 것처럼 분노 운운하며 선거제 개편을 거부하지만 그 속내는 청년을 갈라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직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 제도를 위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전 투표제를 폐지하는 전제를 움직이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비판은 기꺼이 수용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이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장동 의원이 올린 글이고요. 다음은 뭡니까? 바로 또 최상목 권한대행과 우리 박수영 의원의 사이가 1963년생이고 이분은 박수영 의원은 64년 초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63년생 동갑내기입니다. 그래서 파리학번이 서울대 파리학번이고요. 4학년 때 행정고시를 같이 이렇게 붙었다고 합니다. 지금 박수영 의원은 최상목이를 보고 그냥 권한대행을 보고 지금 단식을 하고 있죠. 야당이라 헌재를 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최상목 권한대행 보고 박수영 의원이 지금 마흔 얘기를 임명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최상목이가 뭡니까 저 주변에 비서진을 시켜서 건강이 걱정된다 이렇게 이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한다 안 한다 많은 얘기를 안 한다 이렇게 대차게 할 수는 없는 성격이라 봅니다. 신사일주가 보니까 좀 신약사주고 연약한 사람이라서 아주 그 분위기에 또 이렇게 좀 약합니다. 그리고 전방위적인 공격에도 상처가 많으리라 봅니다. 좀 예민한 성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강심장은 아니라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공격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박수영 의원은 조금 고집이 있고 그래도 뿌리가 깊고 강단이 조금 여기보다는 좀 더 있다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영 의원이 지금 나흘째 이렇게 아주 끈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요. 나흘째 굶고 계시는데 그래도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그 당 차원에서 만약 권성동이가 일주일하고 권영세가 일주일하면은 정말 대세를 금방 뒤집을 수 있을 건데 그냥 그 권성동이 와서 말리기만 하고 나도 같이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앞으로 남은 한 보름 동안을 말입니까 한 일주일씩 권성동이 일주일, 권영세 일주일 이렇게 하면은 대세는 금방 뒤집을 수가 있고 현재도 굉장히 겁을 낼 겁니다. 그래도 현직 여당의 비상위원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일주일씩 단식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영 의원도 건강도 살리고 바텀 며칠 이렇게 하면 34일을 들어가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또 7일이 겁나면 이분은 오늘 박수영 씨가 4일 했으니까 의원이 내일부터 권성동이 4일 하고 그 다음에 권영세 4일 하면 참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또 그 헌재라든가 최상무 의원도 그저 권한대행도 또 자신은 못하겠죠. 권성동이 권영세가 아무래도 당대표와 비상위원장이 하면 얼마나 무게감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꿈 같은 얘기죠. 꿈에 보면 내 고향이죠. 그 자들이 할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와서 말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리지 말고 나도 동점하겠다 하든가 내일부터 내가 할 모니까네 박 의원은 오늘까지만 하세요. 이런 멋있는 어떤 정치를 못하는지 아쉽습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급은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해도 그냥 국회의원 몇 선으로 끝나는 겁니다. 대선 주자급이 되면 그 정도의 어떤 당찬 어떤 그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박수영 걱정이 되고 오늘까지 4일 동안만 단식을 12시까지 마시고 12시부터 저는 바텀 매치로 내가 권성동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권영세 비상원장 내가 오늘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다. 얼마나 아름답고 위협적입니까? 또 더불어민주당이 봐서도 굉장히 얼마나 위협적이고 완전 한 방을 먹이는 그런 대세가 되겠죠. 이재명이가 쩔쩔 매겠죠. 그러면 그런 멋있는 큰 정치를 왜 못하는지 너무나 아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상목도 지금 당장은 그렇게 박수영 혼자 하는 것보다
의원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근성동이 하고 근영세가 하게 되면 최상무 그 권한대행은 절대로 마흔영을 임명하지는 못할 무게감이 있죠. 저 두 분은 친구랍니다. 그 같은 학번이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또 친한 사이인데 지금은 뭡니까? 박수영 의원이 최상무 보고 지금 있죠. 지금 사퇴지를 하면서 네가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메아리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 다음 파서는 다른 사람이 와서 누가 지금 국회의원에 와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바톤 매치를 받아준다든 릴레이를 한다든가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은 권한 대행이 참 뭡니까? 권영세, 근성동이가 내가 며칠씩 두 사람이 교대를 하겠다 이런 왜 큰 정치를 못하는지 너무나 참 아쉽습니다. 그렇습니까? 그자들은 늘 이렇게 기름장거나 얘기 드는 게 뺑뺑뺑 돌면서 그냥 양손에 떡을 들고 맨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합니다. 시소놀이처럼 이렇게 하니까 기름장가는 얘기를 듣는 거죠.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의원이 그렇게 뭡니까? 그런 선수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호 의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게감이 있는 원내대표라든가 비상위원장 이런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하겠다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위협적입니까? 그 언제도 굉장히 그러면 벌벌 떨 거고요. 더불어민주당도 한 방 먹이는 꼴이 되고 또 보수 우파에 이렇게 어떤 뭉치는 이런 뭡니까? 또 우리가 계몽을 시키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건데 정말 권영세, 권성동 의원을 보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박수영 의원이 이 나흘 동안 어쨌든 이 하루만 굶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참 기록이 많죠. 문재인은 45일입니까? 40일입니까? 단식을 해도 멀쩡한 얼굴이 더 좋아졌고요. 이재명이는 24일 해도 얼굴이 더 좋아졌고요. 그거보다 뭡니까? 세월에 또 누굽니까? 그 아빠는 50일 했고요. 그 자들은 어떻게 굶을수록 그렇게 이뻐지고 잘생겨지고 얼굴이 깨끗해지는지 참 신기합니다. 사실 저도 단식을 해보면 한 나흘째 해보면 거의 뭡니까? 이명이 막 들리고 소리가 안 들리고 눈이 어두워지고 뭐 이상한 변화가 몸에 오는데 이재명이는 24일 해도 끄떡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자들은 정말 속이 AI로 만들었는지 신기합니다. 또 문재인은 40일 정도 해도 더 뭡니까? 수영까지 매끄럼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저 좌파들은 이 단식도 좌파 우파를 가리는가 봐요. 그렇습니까? 예, 좌파의 단식은 아주 뭡니까? 저 세계 식량 기구에서 아마 조사를 해가면 알 겁니다. 그럼 아마 40일 동안 한 끼도 안 먹어도 되는 것 같으면 1년에 몇 끼 하면 서너 끼만 먹으면 되잖아요. 4, 7, 2, 28 그죠? 한번 10끼 정도는 먹으면은 1년을 살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찬 사람들입니까? 단식도 좌우파를 가립니다. 사람을 가리는가 봐요. 그 사람들은 정말 타고난 체력을 가졌는지 신이 만든 몸인지 참 이상합니다. 그렇습니까? 팔공세입니다.